보통은 이를 빼고 기다려서 뼈 이식을 하고 또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하죠. 만약 발치하고 뼈 이식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번에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정훈 원장입니다. 치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기계소음, 통증,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이겠죠. 치아 전문가인 제가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플란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치과를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고 또 언젠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고요. 만약 하나 임플란트를 하면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만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가게에 많은 부담이 되겠죠. 오죽했으면 치아 보험이 생기고 임플란트를 보장해 준다는 광고,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임플란트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임플란트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에는 내는 진료비가 있고 또 병원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 있죠.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임플란트 비용은 저렴한데 내원 횟수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이것도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제일 좋은 건 합리적인 임플란트 진료비하고 내원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일 겁니다. 어떻게 내원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할 진료를 한 번에 모아서 한다면 가능하겠죠. 또 두 번째로, 시술을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한다면 수루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서 불가피하게 내원해야 되는 일 외에는 추가적인 내원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 번에 할 것을 한 번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를 빼고 기다려서 뼈 이식을 하고 또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하죠.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내원 횟수도 많아집니다. 만약 발치하고 뼈 이식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번에 한다면 당연히 내원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하면 그것도 역시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개를 할 경우에 시술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라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시술하는 시술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특히 치아가 많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아를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가장 고전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한다면 틀니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틀니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2개나 4개 정도 하고 틀니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다음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심어서 틀니를 사용하지 않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6개 정도 심어서 12개의 치아를 만드는 보철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성별이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를 8개 이상해서 치아를 14개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저장력이 강하고 치조골이 약하다면 임플란트 개수를 더 늘려서 10개 이상 심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많으면 8개,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요. 각각의 환자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또한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알맞은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적용할 때 시술 시간도 최소화하고 추후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가 빠진 채로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임시치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처음 임플란트를 계획할 때부터 고려사항으로 꼭 넣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임플란트 비용 자체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면 이 또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시술을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면 추후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내원 횟수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심지어는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 한국에 잠깐 와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운다면 말이죠.
그리고 임시 치아를 하는 것도 반드시 계획에 넣어서 시술 중에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치아와 잇몸이 많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임플란트 치료는 더욱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미리미리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추후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 치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보험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금전적인 부분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